이틀 정도 지금 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네요. 저도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눈에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경비실에서 삽을 빌려서 다 파내고 거기다 차를 대고 왔습니다만, 눈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다들 좀 힘내시고, 이거보다 더 고생스러운 일들이 남았죠. 아이들의 학습 이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건데, 오늘도 댓글을 한번 읽어보는 게 맞겠죠.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과학은 방학 때 인강으로 미리 듣고 시험 시간엔 혼자 하이탑으로 공부했고요. 학교 점수는 98에서 95 정도였어요. 과학학원은 저학년 때 한생연이 전부고 과학 잡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치에서 유명하다는 쌤의 공통과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긴 한데 대면 수업 인원이 너무 많고 다른 분들은 물리화학 돌리고 1, 2월에 공통과학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 걸까요? 이미 시작해서 듣긴 할 텐데 물리화학 방학 때 인강으로 한번 예습하고 방학 때 특강으로 가능할까요? 아이는 이과 비율이 높은 학교에 입학할 것 같아요. 네, 해당 학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제 영상 안 봤죠? 네, 제 영상에서 자주 다뤘던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걸려있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하이탑이라는 교재 참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등과학에서 추천드리는 건 O2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 아이가 과학에 흥미도 많고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게 참 잘 돼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독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는요, 시험 자체가 쉽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가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저번에 이런 비유를 했었죠. 50m를 20초 안에 뛰는 거를 중학교 과학, 1800m에 허들과 장애물을 놓고 100명 중에 10등으로 들어오는 것을 고등부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50m를 20초 안에 뛰는 거야 혼자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등과학도 관심 있게 보고 기출 연습하고 내용 꼼꼼하게 보면 당연히 중등과학에서 점수는 잘 나옵니다. 근데 고등과학에서는 난이도도 난이도겠지만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 과학이라는 과목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국영수가 아니라 국과수다. 물론 영어도 껴야 돼요. 국과수형.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국어랑 과학이 레벨이 비슷해지는 상황에서 과학 선택 과목도 난이도도 엄청 어려운데 수능은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과학을 지금 이렇게 하나 끝나고 그 다음 걸 하고 의 개념은 아닌 거죠.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물리화학 수업을 한 달 안에 나가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 파트만 나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이거 끝내고 저거 끝내고 요거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끝나고 나면 그걸 다음번에 또 돌리는데 거기에 다른 걸 얻는 형태로 해야 되고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학년 때 과목 같은 경우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통합과학을 코어로 갖고 가면서 2학년 때까지 물리화학도 계속 돌면서 시간이 되면 생명지구과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이과로 갔을 때 2학년 때 과탐 2과목에서 3과목을 난이도가 높아져도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건 내용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공부량도 아이가 안고 갈 수 있는 거를 연습하는 거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주도 학습의 독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자기주도 학습은요. 안타깝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먹힙니다. 고등학교 가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행이 이미 충분히 돼 있거나 아니면 극소수의 지능이 굉장히 높고 학습 방식이 굉장히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유튜브나 TV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흔하지 않으니까. 유튜브나 TV에 있는 사례를 들고 와서 또는 일부 주변에 있는 애들의 사례를 들고 와서 이런 애들 있지 않냐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할 때는요.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실존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들고 와서 밀어붙이는 건
토론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일반적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공부량을 확장하는데 무리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레벨의 학습들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가 학원에 적응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본인한테 맞추기를 바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치동 쪽이면 프로그램이 더 다양할 거거든요. 대치동이 정말 학원 프로그램들이 모조리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합과학 수업을 들으면서 물리화학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뭐냐? 통합과학은 굉장히 또렷하게 힘주면서 듣고요. 암기도 하고 테스팅도 보고,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거라면 전 개인적으로는 가볍게 아이가 포기하지 않게끔 듣게끔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중등부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과학을 했던 그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국어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높은 비중에 그리고 상대평가까지 하고 선택 과목의 난이도도 만만치 않은 이런 과목을 중등부 학습 방식을 끌고 오면 안 돼요.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넘어왔을 때 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냐면 중등부에 있었던 과목 공부 방식을 그대로 고등부로 갖고 오게 되면 그 방식이 상대평가상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의 게임의 룰이 다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에서의 규칙이 다른 건 학부모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게임에서 같은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게임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약대를 간 제 제자가 고등학생 애들 과외를 하고 있는데 과외를 할 때마다 애들이 다 하는 얘기가 저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제발 그런 얘기 좀 못하게 좀 꼭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중학교 때 잘했다는 건 중학교를 잘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 잘하려면 새로운 게임의 룰을 익히셔야 됩니다.